오늘 많은 얘기들이 좀 나눠졌으면 합니다. 시흥의 민관학 165명이 모여 현안별 12개 TF팀을 꾸리고 142일간 장장 44회에 걸친 치열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시흥의 마을, 학교, 시, 교육지원청이 머리를 맞댔다. (2020)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더 나은 미래교육을 꿈꾸며 쉼없이 달려온 시흥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순천처럼 지역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여러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다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위기도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가 가장 도내에서 활발한 지역이고 그를 바탕으로 한 마을 돌봄 교실이나 주민 참여 사업 등이 다수 열려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학교는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주민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마을의 아이들을 키워가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마을을 중심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 운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높아진 교육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 경쟁력을 갖추는 것.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 자연을 벗삼고 예술을 배우고 가족이 화목한 곳. 이곳은 곡성입니다. 미래교육재단은 곡성군 안에서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까지 함께 통합된 것을 곡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성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자라서 건강한 곡성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곡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진호삼촌과 트리 클라이밍을 했다.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섬진강이 별처럼 반짝거렸다. 오늘의 선생님은 슬기네 할머니다. 할머니에게 예전의 구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오후에 박물관에서 VR 체험도 해보았다. 정겨운 이웃과 함께하는 구례 온 마을 배움터. 어제의 학생이 오늘의 선생님이 되는 구례 마을 교육 공동체. 다시 구례를 만드는 구례 매기기 교육. 구례야, 항상 가르쳐줘서 고마워. 우리 사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사마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모아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 밖, 학교 안 체험 교실을 진행할 건데요.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예술가를 연결하는 예술교실이나 다대포 해양 스포츠 교실, 그리고 울숙도의 환경봉사 교실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상공인들이 80여 명입니다. 그 지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진로 체험초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학군의 학교의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과 아울러 사청소년 네트워크나 학부모 참여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서 학교나 학부모를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함께 참여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마을에서 길을 찾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용년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기조 강연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어서 예고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 전문가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한마당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늘 토크를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전문가분들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각각 이 혁신교육에서의 또 마을의 역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공통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씩 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을이라는 단어가 이 주제를 설명하는데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 마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각자의 지금 기억 속에 이 마을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먼저 간단히 여쭈면서 제가 소개를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일 먼저 내 차례가 올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으셨죠? 예,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한테 마을은 노는 곳이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동네에서 놀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디서 노냐면은 PC방에서 놀고 또는 저 SNS나 유튜브에서 놀겠죠. 마을은 노는 동네는, 그러니까 노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네. 노는 곳이다라고 김병년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정책과 손성호 연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귀한 자리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 속에는 일단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삶의 배움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골목에 나가면 아이들이 있었고 함께 뛰놀고 땅 따먹기도 하고 곤충 잡기도 하고 이러는 곳이 사실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을에서 친구랑 사귀는 방법, 이야기하는 방법, 경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마을이었기 때문에 저는 삶의 배움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이고 또 배움터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손성호 연구관님이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 금병초등학교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최근순입니다. 저에게 마을은 시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온 추억이 깃든 과거이고 그리고 지금은 제 아이들과 함께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가꾸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라면 현재 시제, 미래 시제 할 때 그 시제요.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예. 저는 바다란 말이 먼저 나왔네요. 저는 마을을 바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태어난 곳이 바다입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주말이면 집에 가는데 그 옥계 휴게소를 지나면 망상해수욕장이 쫙 펼쳐집니다. 네, 거기가 제가 놀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즐거울 때 모든 것을 이제 받아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마을은 바다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도 망상에 빠지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강사명 기획조정관님은 망상에 빠지셨고 저희는 감성에 잠깐 빠졌어요. 예, 저희를 오늘 많은 또 유익한 이야기로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응로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호반초등학교 이응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학교에 갔다 왔는데 집안에 들어오자 집안이 굉장히 적막감이 흘러요. 이런 경우 10중 8구는 엄마가 안 계신 거잖아요. 잠시 후에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오셨어요. 엄마, 저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외가에 가셨으니까 너 오늘부터 한 일주일간 우리 집에 와서 양근이랑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학교 다녀.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같이 친구와 지냈고요. 그리고 제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누님이 마을 우물에서 놀다가 빠지셨대요. 그래서 허우적거려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지나가시는 마을 아저씨가 구해주셨답니다. 이와 같이 마을은 우리에게 돌봄과 안전 그리고 인성교육과 삶을 배우는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초가지붕 없애고 마을길 넓히면서 우리는 그 마을을 버렸어요. 그리고 40, 50년이 지난 이제 와서 그 마을의 가치를 되찾고자 이 자리에 우리 모였습니다. 40,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열심히 분투해 봅시다.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인재교육지원청 한옥란입니다. 네, 저에게 마을은 가능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마을에서 동네 개똥을 다 쓸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동네 여기저기를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공간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보냈던 그러한 시간과 추억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어떠한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저에게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은 가능성이라는 말씀까지. 6분의 그 다채로운 대답이 우리한테 각자 다 어떤 울림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런 6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주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초중고 또래들이 다 같이 놀면 우더른이 오면 인사도 같이 하고 예절도 배우는 놀면서 실천적인 배움을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윤영진님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자, 공통적으로 예전의 마을은 우리한테 어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모두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 이 마을. 김영년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인 혁신교육에서도 이 마을에 주는 의미를 또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혁신교육과 마을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혁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바꾸는 겁니다. 그 바꾸는 정도가 아주 심하게 바꾸는 걸 혁신이라고 해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새살을 돋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런 변화가 혁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교육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전제해야지 혁신이 의미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잘못됐는데 고치겠다라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혁신교육의 다른 이름은 미래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 기조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이 변하는 거고요. 지금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고, 그게 다양한 이름으로도 설명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교육이 이제 점차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탈중심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그러면서 혁신교육이 미래를 지향한다면 그 지향점이 혹은 미래교육의 지향점이 좀 더 폭넓은 지역사회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대안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이 혁신,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그 의미가 지역사회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혁신 교육과 또 마을이 함께하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학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이 양쪽 중에서 먼저 이응로 교장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 춘천 호반초등학교는 11년 전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강원도형 혁신학교 강원 행복 더하기 학교로 출발을 해서 지금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강원 행복 더하기 학교 중에서도 미래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미래형 혁신학교에서는 보다 더 수준 높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 고도의 학교 업무 정상화,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을 돌봄 사업에 저희 학교 마을 돌봄 센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춘천 마더센터, 육아공동체, 함께 돌봄, 그리고 마을 도서관인 뒷두루, 그리고 저희 학교 호반초등학교 이렇게 네 곳이 합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학교 돌봄이 2실에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한 40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교생이 290여 명 되는데 그 나머지 아이들이 실질적인 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 돌봄이나 그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데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인 조건, 다문화 또는 맞벌이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 그 외에 일반 아이들도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일반 아이들이 한 200여 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을 현재 저희 마을 돌봄인 호반 안심마을 뚜루뚜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카페 공간을, 돌봄 카페 공간을 확보를 했고, 여기에 활동가분들이 모두 마을 주민과 학부모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하고 그 물적인 또는 휴먼 네트워크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미용실 원장님 또는 카페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을 마을 선생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 전교생의 40% 이상을 이 마을 돌봄 뚜루뚜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작업장과 마을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고, 우산 빌려주기라든가 학부모 카페 등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중에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마을에 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이와 같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학교가 좀 학교에 교문을 열고 학교 담장을 좀 낮춰서 마을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보니까 이 돌봄이라는 용어가 이제 교과 시간 외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시간으로 이제 칭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은 이제 교과 안팎으로 골고루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장 선생님? 교과 시간은 아니고요. 수업이 끝나면은 학교 돌봄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한 40여 명이 되고요. 학교 밖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로 가는 아이들이 40여 명이 있고, 그 나머지 아이들 중에서 40% 이상의 12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 학교 마을 안에 있는 마을 돌봄 카페를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작업장이 있고 그 안에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습니다. 강원에서는 이 혁신학교 이름 강원 행복 더하기 학교라고 칭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학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최근순 학부모님께서는 금병초등학교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긴 네. 직함도 갖고 계세요. 네, 이 궁금하니까 좀 간략히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이 혁신교육과 마을과의 관계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에 학부모,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그다음 선생님, 학생이 참여해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학교 협동조합으로 출발했고요. 네. 조금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끼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어렵다. 근데 사람을 고쳤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다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기다려주는 거가 더 적절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변화의 가능성, 배움이라는 게 변화의 가능성을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변화의 가능성은 사람들마다 다 시간 차가 있을 것 같아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속도의 차이에 맞추어서 저희 조합은 아이들, 그다음 학부모님들, 그다음 마을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돕고 성장하는 조합입니다. 2016년부터 행복더하기 학교, 그다음 아까 강원도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온마을 학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1, 2학년은 저희가 돌봄 강사를 파견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돌봄 강사를 파견했었고요.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다음 3학년은 마을에 팔미천이라는 개울이 있습니다. 그 개울을 가꾸고 지키고 사랑하자 이런 살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기 고장의 자연에서 뛰놀고 그러면서 그 자연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4학년 아이들은 춘천시에서 하는 마을 정원 가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해서 봄, 가을로 꽃을 받아요. 근데 지금 시골 마을은 가보면 정말 유휴지가 많거든요. 그 유휴지에다 아이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꾸고 그러죠. 그다음 5학년은 김유정 마을은 상업 지역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마을 주민들이 터줏대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직접 터줏대감이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을 찾아가서 6개월 정도를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문패를 만들어줍니다. 목공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6학년 학생들은 아이들의 시각에서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시루 이야기라는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활동들을 매번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행복더하기 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교육 과정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이런 돌봄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안정적으로 교육 과정에 편입되어서 지금 이런 조합 활동들이 운영이 되어질 수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응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합도 금병초, 그다음 비단병품 조합, 그다음에 마을 증리발전위원회가 함께 춘천시에서 하는 행복 돌봄 동동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서 사각지대가 없게 아이들 전체가 학교 돌봄 혹은 마을 돌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학부모님들도 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학교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만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어른들도 선해지고 좀 더 나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네. 인상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교육의 그 목표를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그 사람 고쳤을 수 있나 뭐 이런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그 말은 사실 우리 결혼한 주부들이 남편에 대해서 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 어쨌든, 예. 여담이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혁신교육과 또 마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활동들이 실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봤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인터넷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미래예요. 미래형 혁신학교, 미래교육지구, 또 2030 강원교육 미래 비전과 같이 이 미래라는 단어가 꼭 옆에 등장을 합니다. 혁신교육이 이제는 미래형으로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춰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미래형 혁신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요?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부 손성호 연구관님, 네, 교육부에서도 이 미래형 혁신교육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 또 학부모 말씀 들으면서 사실 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도 또 학교 또 마을에서 하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모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혁신교육하면 이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시도에서 먼저 시작된 정책입니다. 시도에서 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례를 만들어 오던 것들을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희가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게 됐고 교육부의 역할은 사실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조금 이제 위기가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급격하게 양적으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확장되다 보니까 질적인 도약의 문제, 또 지속 가능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좀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름을 이제 미래형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미래형 혁신학교, 미래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시도와 함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전국에 108개의 미래형 혁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정 운영 주체는 일단 시도교육청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같이 교육과정을 좀 더 마을과 함께하고 학생들의 온전한 삶을 조금 학교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모색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 마을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돌봄, 상담, 학습 격차 최근에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었는데요. 지금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혁신학교의 좀 더 미래형 모델이 마을과 좀 더 결합하는 모델, 또 작은 학교 간의 연계해서 이걸 좀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원도에서는 이제 행복 더하기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미래교육지구는 지금 강원은 이제 행복교육지구인데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다양한 협력적인 사례를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통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제도적인 지원의 뒷받침의 부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22개의 전국의 미래교육지구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인재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 중간에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하고 또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5개 중앙부처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그림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걸 지원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다양한 사업 연계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혁신교육이 조금 더 이제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미래형 혁신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말씀 중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교육청이 또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각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다면 이 강원교육에서는 어떤 비전을 그려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혁신교육의 미래 비전 강원도교육청 강사명 기획조정관님. 네. 예. 우선 저희들은 강원도 아이들이 자신의 그 배움을 즐기고 도전하고 탐구하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축구를 열심히 하고 또 어른이 돼서도 조기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죠. 그런 아이라면 저는 손흥민보다 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닐까. 또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미래와 연결시킨다면 아마 BTS보다 잘한다는 평가는 못 받겠지만 좋아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것이 이제 보살핌의 문제죠. 저희들이 보면 그 군 단위, 읍면 단위에서는 한 4시 반 이렇게까지 학교의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통해서 돌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중소도시 단위에서 돌봄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반초등학교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돌봄을 해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요. 저희들이 혁신교육 혁신교육 마을에서 길을 찾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돌봄이나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것이 아이들 스스로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어려워서 또 어른들의 손을 빌려서 아이들이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 속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놀이터처럼 그것이 무슨 박물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방과 후에 거기에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뭐 오락을 해도 거기서 모여서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접근성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망상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망상초등학교 졸업했고 망상초등학교 바로 앞에 그 시에서 햇들 책방인가 이런 이제 마을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제안을 했어요. 그 망상초등학교하고 담을 쌓지 말고 개구멍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마음껏 그 도서관을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근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더 바꿨으면 좋겠고 태백에 가보시면 석탄 박물관이 있고 고생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석탄 박물관은 태백산 밑에 있고요. 그 고생대 박물관은 구문소에 있는데 태백의 아이들이 거기 가려면 버스 타고 한 30-40분씩 걸려서 가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 태백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멀리 갖다 놨을까? 좀 태백 시내 아이들, 거기 초중고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곳에다가 좀 지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접근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 주도성입니다. 그런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의 프로그램을 어른들이 만드는 것. 저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는 유치원 선생님이 요새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라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건지 노는 건지 어려울 정도의 과정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1시간 내내 열심히 아이들하고 놀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쉬는 시간이야 했더니 아이가 선생님 이제 저 놀아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주도하는 놀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놀이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이제 복합시설을 만들고 돌봄과 청소년 이제 동아리 활동의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더라도 그곳에서 좀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기획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좀 하는 말이 강원도의 문화예술 체육 동아리 1만 개를 만들자. 청소년 동아리를 한 1만 개 정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5명만 모여서
어떻게 이제 우리 이런 거 할래요 하면 거기에 전문가를 붙여주고, 여기에 전문가는 시민을 말합니다. 시민 예술가, 시민 체육인, 시민 과학자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멘토로 들어가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 1만 개, 강원도에 학생이 한 16만 명 되거든요. 1만 개에서 동아리 하나에 100만 원씩 지원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기획하고 그것을 우리는 지원하는 그런 관점을 좀 여기에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하려면, 늘 하는 얘기지만, 교육과, 교육 자체와 재방 장치가 하나로 엮여지는, 거기에 학부모님들과 학교 운영위원, 그다음 마을 활동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협력센터 같은 것을 구성하고 거기에 활동가들을 좀 길러내고 이분들이 아이들의 그런 반짝반짝한 자기 주도성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우리가 갔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 접근성, 그다음에 학생 주도성, 그다음에 민관 함께하는 협력 체제, 이 세 가지를 모든 그 정책에 좀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금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 그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인재교육지원청의 한옥란 장학사님, 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재는 올해로서 행복교육지구 4년 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교육지구 1년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삶 네, 잠시 마이크를.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중심에 두고 민관학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인재지역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가 이러한 미래교육지구가 선정되는 과정까지 가기에는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려운 점은 지자체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교육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극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과정이었는데요.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지자체와 어떠한 협력 체계를 만들고 싶으나 그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러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술술 대화와 협력이 풀려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은 업무 담당자의 업무의 지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을 추진할 만하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교육지구를 통한 마을교육 공동체가 가능하려면 업무 담당자,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업무 담당자가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다행히도 이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그 업무를 2, 3년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지만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육부에서도 오셨는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가 가능하려면 일단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려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 경험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인재에서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노력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지역 쿼터로 온 마을 장학사님을 5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이 마을교육 공동체 미래교육지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하는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청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계시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와 방과 후 돌봄 전문가를 이 지원 시스템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넣어서 함께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저희가 드디어 그 인재교육자치 협력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센터는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원청, 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 시스템에서 협력센터에서 마을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지역 협력 체계를 계속해서 지원해가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 요사이 인재는 마을 어른들이 중심이 돼서 6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읍면 단위별로 마을교육협의체를 지금 구성하였습니다. 이 마을교육협의체에는 주로 마을의 어른들이 지금 주축을 담당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그 주체 세력으로 적극 동참하고 계셔요. 마치 그동안 이 교육에 대한 이 열정들을 어떻게 꾹꾹 눌러 참고 계셨었는지 이 장을 펼쳐놓자마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의 주체가 아이들인데 정작 아직 가장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하고 학교 부분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6개 읍면으로 이루어진 거를 2개씩 묶어서 3개 권역으로 학생 자치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학교 내에서의 학생 자치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에서의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그 역할을 해나갈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고 그곳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협의체 대표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모둠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의 교육 현안 문제와 그러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토론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서 3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도 어느 하나 흐트러지거나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이러한 활동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구나 싶었고 어른들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인재인데요. 올해는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고 이러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협력체계로 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러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은 바쁘지만 지금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그러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큰 욕심 갖지 않고 활동하시겠다고 했지만, 보여주는 지금 말씀들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구나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차례대로 교육부, 또 강원도 교육청, 그다음에 인재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씩 여쭤보니까 이렇게 그 흐름이 이렇게 들리면서 이 혁신교육의 현재와 또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교육 현안들이 지금 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고민해서 해결되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학교, 마을 또 그 외에 교육 주체들이 다 연계가 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이 마을에서 길을 정말 말 그대로 잘 찾아가기 위해서 각 교육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해요. 먼저 제 옆에 계신 김영란 교수님께서 이번에도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조강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동네 그리고 이 도시에 여러분의 수준이 그냥 학생들의 수준입니다. 각자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양한 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보고서도 있고 연구물도 있고 책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지역사회든 학부모님들이든 모든 주체들이 이 사회를 시민사회로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한옥란 선생님이 저에 대한 정답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인데요. 전국적으로 어쨌든 마을교육 공동체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천만 하는 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가 독특하게 하는 것도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다 해요. 그러니까는 뭘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는 더 이상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는 거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는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어디가 잘한다더라, 어느 지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막 뜬다더라 했을 때 가보세요. 예외 없이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누구, 어디 가면 누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 동네, 여러분 학교에 그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참여를 해주시고 먼저 이렇게 앞서주시면 많은 분들이 아까 인재의 사례처럼 판을 깔아주니까는 그동안의 그 열정들을 어떻게 숨겨왔을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누구든 먼저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하느냐의 말씀을 저희에게 또 던져주셨는데 이 누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지역에서 실제로 이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신 최근순 학부모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아까 김용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민원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삼영 기획관님이신가요? 말씀하신 정책 제안 중에 1만 개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지원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판을 깔아놓고 아이들은 그 판 위에 올라가 있는 장기처럼 계획을 다 어른들이 해놓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는 자기가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1만 개의 동아리들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건 민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반갑고요. 요새 교육청이라고 안 그러고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누구나가 그 교육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의견을 내고 그 제안을 정책화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학부모로서의 노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오지랖 넓은 착한 삼촌, 착한 이모 이렇게 많아져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있으면 안 되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이
좀 안 좋은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치료를 받으려면 여기서 못 받고 타 지역에 가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을 이웃들이 해주신 거죠. 선한 삼촌, 선한 이모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딜 나가서도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나 또는 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오지랖 넓은 착한 삼촌, 착한 이모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학부모로서 딱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정말 공감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의 아이한테는 오지랖을 좀 부리고 제 아이한테는 오지랖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탁구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제 아이를 제가 좀 지켜보다가 탁구 학원에 가자. 갔더니 화목 수업이 있대요. 자, 화요일, 목요일은 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탁구를 연습해. 제가 그렇게 틀을 딱 갖춰줬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말씀 붙여봤습니다. 자, 또 한편 이제 학교의 다양한 정말 활동들을 총괄하고 계신 우리 이응로 교장 선생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교육 공동체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쭙고 있어요. 네. 학교에서의 역할 또한 지금 우리 최근순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큰 차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학교다 보니까 이 학교는 선생님들은 정말 교육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시는 분야가 주로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 아이들의 생활교육 이쪽이거든요. 물론 그게 선생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요. 거기에 충실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그 교육에도 흐름이 있듯이 교육의 흐름 속에 이제 마을 교육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들도 그 이와 같은 마을 교육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롭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한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실 기회는 거의 또 쉽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다른 교육 주체한테 뭐 이런 부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더 여쭤본 다음에는 또 저희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씩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강사명 교육조정관님. 예. 저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들어요.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문을 좀 열고 교육과정 운영 이런 거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은 마을에서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육아라는 것도 이게 부모의 책임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그것을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은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니까 좀 더 솔직하게 어려운 건 어렵다, 도움이 필요한 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좀 말을 하면 아까 인재 장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 예, 그걸 믿고 좀 이야기를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다 직접 보고 듣고 계시긴 하지만 말씀을 자유롭게 하고 계시진 못하잖아요. 지금 온라인 유튜브에서는 아주 활발한 또 토론과 또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또 교육자치 현역센터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강사명 기획조정관님께서는 한결같이 소통과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손성호 연구관님께서는 혹시 당부나 아니면 다짐의 말씀 있으세요?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을 좀 바꿔보자라는 공감대회에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드리면 같이 이게 우리가 길을 찾는 게 마을이고 마을에서 협력을 해 나가는 건데 이 협력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부처 간에 협력해 보면 굉장히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른 것처럼 마을과 학교 또 지자체와 뭐 교육청 이렇게 협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결국
해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터놓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말 잘 되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가보면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끼리 끊임없이 만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 미래에서 길을 찾다.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길을 찾다죠. 예. 마을에서 길을 찾아가는 동안 뭐 미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옥란 장학사님,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네.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고 두 번째는 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즉 민주시민 역량이라고들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교육의 방향성은 그 마을교육 공동체 그 해결책이 있다라는 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살고 있는 터전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기꺼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힘을 합치면 한 발짝 더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거의 오늘의 주제를 총 감쌀 아우르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 모두가 새겨야 될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한번 가서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네 번째 줄 끝에 앉아 계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학부모연합회장 백수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 이 정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미래 교육의 주체가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변에 갈 곳이 많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활동 프로그램이나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 계획이나 어떤 그려지는 그림 같은 게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사면 교육조정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할지가 어려운 과제인데요.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 서양고등학교가 보입니다. 서양고등학교는 그 전에 춘천 농업고등학교여서 아주 캠퍼스가 크고 뭐 이렇게 비닐 하우스도 있고 그다음 유리 온실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고 체육관도 있고 강당도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곳을 청소년들의 복합문화센터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곳이 춘천에만 있겠습니까? 강원도 전역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돌봄과 청소년들의 그 동아리 활동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른들은 가끔 가면서 이렇게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지원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되도록 계획을 짜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또 질문을 하나 해주셨고 온라인으로도 질문이 제가 아까부터 많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질문도 있고 의견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제가 또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어서 여기 저희 운영진께서도 함께 추려주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학생들도 이런 토론 참여하면 좋겠다 하고 지금 유튜브에 의견 마슈님께서 주신 거 얼핏 봤는데요. 좋은 생각 같아요. 저희 다음 또 이후에 토론에 이 의견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활동가에 대한 지원 정책이 궁금하다. 주체를 발굴하고 또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그런 원동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한옥란 장학사님, 예, 대답 가능하실까요? 네, 정책적으로는 이미 학부모 지원 정책은 우리 학부모 지원 전문가를 통하여 이렇게 그동안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굉장히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된 역량을 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투입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 활동을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요. 정책적으로 지금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는 교육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 네네. 교육부 이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튼 언제나 희생을 밟고 올라가는 구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치고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든 당연한 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인력화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자체가 고용을 하든 교육청이 고용을 하든 이게 돌봄도 전문가들이 있고 방과후도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면 마을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그냥 막무가내 어떤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 확폐든 바우처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게 내 아이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회에 당연히 기여할 부분이라면 이런 학부모 활동 혹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 활동가로서의 어떤 그 지역적 참여나 기여 이런 것들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려면 예를 들면은 요즘도 저 연세 드신 분들이 환경활동 하시거나 어떤 뭔가를 하실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우처를 만들어서 혹은 지역화폐의 방식으로 그 지역에서만 소비될 수 있는 무언가로 보상을 주는 것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고용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립되는 방식이든 그런 것들을 일부 지자체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 들었을 때,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가에 대한 이제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강화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속 가능한 체제 안에서 이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좀 잘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좀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마을 기업 같은 것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좀 이렇게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질문 하나 정도만 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 질문입니다. 마을에서는 학교의 벽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개구멍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예, 학교가 그 문을 좀 더 이렇게 잘 열고 마을하고 쉽게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하고 예, 여쭤보셨는데요. 네.
네, 지금 학교에 네네. 네. 우리 강사면 기획조정관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예. 주변에,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어떤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알 수는 없죠. 이 선생님들이 교실에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걸 그렇게 환영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뭐 지금 우리가 협력교사 정책으로 해서 일부 수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일단 교장 선생님들이 교장실 문부터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분명히 교실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을 연다는 것은 물리적인 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부터 같이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아이와 교사가 어떤 배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마을 주민들이 다 알도록. 그래야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외부에서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그곳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들은 학교문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님들은 학교문이 높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인정해서 교장실 문을 열고, 교실 문을 열고, 교문을 열어서 마을과 함께하는, 바람이 소통하는, 그리고 학교의 이야기가 마을로 전달되고 마을의 이야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늘 마무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네, 오늘 그 문장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를 그 옆에 우리 최근순 학부모님도 들어주셨거든요. 저희 금병초등학교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를 보는 아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더니 또 들어가는데 또 다른 아이가 저를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금병초는 누구에게나 다 보면 사랑합니다를 인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하지만 학교에 가면 초임 선생님들이 이제 전입 오신 선생님들이 당황하실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소모임도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와 그 학부모님 간의 소통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교장실도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뵙게 되는 분이 학교 보안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 첫 번째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다음 최원재 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랑합니다를 얘기했지만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학교 문을 들어갈 때 조금 인사를 사랑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좀 부드럽게 시작하면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생각이 많이 변화되고 계시거든요. 이영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문호를 열어주시는 교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학교 당국도 저는 참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안관님께서 체온 먼저 이렇게 재시고 적고 다 했었었는데 또 그분들의 입장도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신중하게 풀어가야 되겠죠. 우리 교장 선생님께 한번 말씀 부탁드려 볼까요? 예, 제가 꽤 오래전에 어느 학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학교의 벽이 얼마나 높으냐면 경찰서나 시청보다도 더 높은 게 학교 벽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침 출근하셔가지고 퇴근하실 때까지 정말 바쁘셔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너무나 강하신 것 같아요. 교과에 대한 책임감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밖에까지 그 관심을 두시기가 좀 버거우시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좀 다양성 측면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초등학생들이지만 교과를 운영하면서 모든 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마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재능 소유자들이 많으셔요. 학부모님이나 마을 주민들 중에.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서로가 좀 교류를 하면서 그 마을의 자원들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교장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나누고 싶지만 이제 시간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의견들, 또 오늘 이렇게 성원해주신 점들, 또 이 무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저희 사실 오늘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는 셈이죠. 영상으로 이 좀 더 많은 교육 주체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이 충분히 이 혁신 교육의 미래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기를 제가 바라면서 또 믿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6분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또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끝인사로 나눠주시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교수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춘천은 잘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잘한다는 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만큼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때는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거는 이제 체계입니다. 그전에는 열정으로 풀풀이적으로 해오셨다면 이제는 체제를 딱 더 씌울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이제부터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인재가 자라서 이렇게 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자라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는 자리였고 저희는 또 교육부에서는 제도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지랖 넓은 삼촌, 이모, 착한 선한 이웃이 되자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어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그 엄청난 바다를 건너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고장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큰 세상을 보고 나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코끼리와 버릇없는 아기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그 아기가 사탕가게, 빵가게, 꽃집, 음식점을 막 돌아다니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아기 집으로 다 모여서 밥을 먹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삼촌, 좋은 이모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웃처럼 자라고 이웃처럼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삶이 배움이 되는 교육, 교육이 삶이 되는 교육, 배움이 삶이 되는 교육, 이런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올 김용옥 선생의 글에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식이 우리 삶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삶을 위협하고 삶을 노예화한다. 바로 배움이 삶이 되고 배움이 삶이 되는 곳, 삶이 배움이 되는 곳, 그곳이 마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굉장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어른들은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6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 마을에서 길을 찾다. 오늘 이렇게 시간 함께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 주신 모든 분들과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애를 써주고 계신 교육부 정책부서 또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진행된 이 이야기 마당에 관한 저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문자를 전송해드렸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이 다음번에 또 더 나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우리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모시고 함께 소통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것으로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